안녕하세요, 임민수입니다. 스타거즈 투나잇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투데이 스타거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저와 민수 아나운서가 준비한 브리핑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내렸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9월 시장이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바로 10월 시장, 10월에 대한 수익률 대결도 바로 펼쳐질 텐데요. 자, 10월 수익률 대결, 오늘 바로 그 종목들이 포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지수는 어땠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거의 코스닥은 한 10거래일 가까이 파란색 불을 띄웠었는데요. 오늘 모처럼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0.09% 장 막판에 그래도 빨간색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2465선에서 오늘 시장 마감됐고요.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모처럼 좀 많이 올랐습니다. 1.59% 상승한 840선 모처럼 회복했고요. 841선에서 오늘 시장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뭔가 바뀐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은 거의 이제 1,900개에 가까운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켜지기는 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시장 모두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홀로 매수세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기관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테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항공주입니다. 중국 항공사 공급 과잉에 이 국내 항공업계 영향이 조금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장에서 전반적으로 항공주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농기계 섹터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농기계 섹터에서는 아주 좋은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대동이 현재 이제 AI를 결합한 자율주행 트랙터가 나온다라는 소식과 함께 대동을 중심으로 TYM, 대동, 메탈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농기계 섹터 전반적으로 8%에서 10%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네, 또 다음은 로봇주입니다. 로봇주가 연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대기업들, 삼성, 현대차, 그리고 두산, 한화 등이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에서도 오늘 새롭게 또 로봇이 나와줬고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의 이 보툴리눔 톡신이죠. 나보타가 상반기 매출액만 75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수익과 비교했을 때 거의 반 이상을 이미 채웠기 때문에 대웅제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나보타는 거의 2년 동안 3배 가까운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해외 매출만 629억 원이라고 합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 인기와 함께 대웅제약도 오늘 10% 주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슈를 좀 브리핑해보면 좋을지, 최근에 좀 반도체에 대해서 호재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둘러쌌던 리스크가 거의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도체 리스크가 하나씩 걷히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중국에다가 이제 반도체 부품 등 장비 등을 팔지 말아라라는 수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내년 다음 달 11일이 되면은 이 기한이 모두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연장하고 싶다면 미국에서 이미 얘기를 좀 했어야 됐는데 지금 별 얘기가 없고 오히려 무기한 유예가 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소식을 통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모두 좀 한숨을 돌리고 감산의 시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같이 있는데요. 다음 달 11일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일단 만료가 됩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이 논의는 거의 지금 모두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VEU를 통해서 수출 통제를 유예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 VEU는 일종의 라이선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 상무부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사용한 반도체 장비 목록을 제출하고 이에 한해서는 더 이상 제출할 것 없다.
바로 팔면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거의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면은 이르면 이번 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과 함께 반도체가 수출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 좀 나올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최근에 화웨이에서 반도체를 잘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제를 좀 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슈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이슈는 좀 별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화면에서 어떤 것들이 수출이 좀 풀리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8나노 이하 D램들이고 있고요. 다양한 낸드 플래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현재 AI와 비롯해서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악재가 하나 좀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근데 미국에서 현재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예, 셧다운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발표는 좀 늦춰질 수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 논의가 거의 끝난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추석 끝나고 한번 보는 것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추석 기간,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걸 체크해봐야 되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보도록 할게요.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연휴 관전 포인트, 바로 파월, 그리고 예산안 협상입니다. 먼저 지금 9월 FOMC 후폭풍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 우려가 다시 재점화되면서 변동성이 확대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채 10년물은 FOMC 이후에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연휴를 맞이했다. 이거는 독배를 들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은 이 대외 불확실성이 강화된 상황에서 연휴를 맞이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9월 29일 한국 시간 새벽 5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매파적 발언이 없다면 과도한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발언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예산안 협상입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네, 10월 1일 미국 회계연도 전환을 앞두고 예산안 합의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하원 공화당에서는 유효한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는데요. 네. 이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10월부터 미국에서는 셧다운 절차에 돌입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셧다운의 불확실성은 결국 미국 경기에 대한 향후 우려를 더욱더 자극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금융시장 측면에서의 합의점을 본다면 미국채 금리 상단을 제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또 우리가 연휴 기간에 어떤 걸 찾아봐야 될까 또 봤더니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된다고 하고요. 거기에 이어서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한국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까지 확인해 보면 좋다고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마감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면 시크릿 장 마감 후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공시 또 뉴스까지 체크해서 다음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지난해 2, 4분기부터 5분기까지 이어지던 적자 고리를 끊고 올해 3,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요 제품의 원료비 부담이 낮아진 데다가 중국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이 스페셜티 제품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석유화학 업황 회복의 핵심인 중국발 수요는 3, 4분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발 이 수요 회복이 단기간 내에 석유화학 업황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글로벌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반도체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감산 여부와 또 강도를 결정하려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일부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제품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 메모리 사업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고객사 재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내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지속할 것인지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최종 결정은 사업 지원 TF에서 내릴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죠. 자, 첫 번째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DMS가 468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정장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국책과제인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료 제조 기술 개발에 선정됐다고 알렸는데요. 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동물 유래 성분 대체 배양 배지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태원물산이 자산 총액 대비 약 86%에 해당하는 약 300억 규모의 유형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시제도를 악용하거나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일컫는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 예고됐다고 알렸습니다. 자, 시간의 상승 종목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위 5종목 살펴보죠. 코스피 1위에는 태원물산이 앞서 공시에서 살펴봤듯이 유형자산 양도 결정에 10% 상승률 보여줬고요. 또 코스닥 1위에도 국책과제 성정 공시에 메디포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또 유전자 치료제 테마주로 알려진 올리패스 주가가 상승하면서 관련주인 이 CSA 코스믹이 4위에 올라와 있네요. 자, 6위에서 10위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시간외에서 일부 로봇 테마주가 상승했는데요. 관련주인 코스닥 7위에 TPC 글로벌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매니저님 내일부터 바로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네. 매니저님 뭐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저는 뭐 가족들이 다 서울에 많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서울에서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낼 것 같고요. 뭐 일단 친구들을 못 봐서 아쉽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연휴 기간 동안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제가 아까 브리핑하는 거 들으셨죠? 네. 그거 다 체크하실 겁니까? 네, 체크해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무방할 때 설명을 또 드리고 그리고 10월 1일 또 제가 방송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잠시 후에 예고를 드릴 텐데 백인현 매니저님은 추석 연휴에 이 매일경제TV 회사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종목 상담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꼭 좀 참여해서 채팅창에도 인사를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시장 기분 좋게 그래도 빨간불을 띄우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연휴 연초에 뭐 이제 랠리가 시작되거나 네. 뭐 산타 랠리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시기에는 그래도 꼭 빨간불을 켜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좀 단발적인 이슈가 아닌가 하는 우려감은 좀 들어요.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이슈가 해소되어 가지고 오늘 장이 올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쵸. 일단 전반적으로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0월 1일 날에 미국 셧다운 이슈도 있고 네.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발언 또 있을 텐데 최근에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의장이 뭐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거라고는 저는 예상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이미 우리 국내 증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끝나고 지금 사실 우리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가 오히려 조금 더 견조하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당장 셧다운 이슈랑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데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많이 더 하락했기 때문에 네. 추석 연휴 끝나고는 우리나라가 오늘의 상승세를 그대로 한번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발 좀 이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 돼서 모처럼 우리 시장이 또 3천까지 또 오랜만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장 최신 뉴스들 장 마감 후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중국의 효과가 있었는지 6분기 만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적자였던 롯데케미칼이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된다는 증권가의 의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전망이 안 좋았었는데 네. 최근에 오늘 이제 기사 나오기 전에도 며칠 전에 나왔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나온 리포트만 보더라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흑자 전환할 거라는 전망이 좀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일단 주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그 6월 말에서 이제 7월 초까지는 사실 국제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70 선에
WTI 국제 유가가 머물렀는데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최근에는 90달러 돌파를 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원유에서 납사를 추출해서 거기서 이제 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부타디엔, 뭐 벤젠 같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제품을 뽑아서 판매하는 뭐 대한유화라든지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업체들은 오히려 판가 인상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쌓였던 이제 재고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면 최근에 이제 에틸렌 가격이랑 플로필렌 가격 등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판가 효과를 재고 자산 가치 상승으로 판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롯데케미칼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사실 석유화학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수요가 과거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맞아요. 사실 최근에는 중국 쪽이 석유화학 제품을 대부분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 업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다만 중국 쪽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에틸렌이랑 폴리프로필렌 가격이 그렇죠.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이 3분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폴리에틸렌과 폴리플로필렌은 사실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내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거기에 따른 영업 적자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롯데케미칼이 이곳저곳 정말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뭐 수소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 뒤로는 2차 전지도 있죠. 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체가 되는 시기가 곧 다가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대체가 되려면 일단 전기차 지금 사실 석유화학 업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네. 롯데케미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차 전지 관련 업체로 변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관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유의미하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조금 안 좋은데 맞아요. 그 전기차 수요가 좀 반등을 해야 되고 리튬 가격이랑 그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2차 전지 핵심 광물 가격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다만 향후에 2, 3년 후를 본다라면 충분히 석유화학 업체들의 색깔을 빼버리고 오히려 2차 전지로 충분히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년, 3년이라고 보셔가지고 상당히 좀 먼 기간으로 일단 현재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 롯데케미칼이 흑자 전환과 동시에 이 흑자 전환 기조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일시적인 흑자 전환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시기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금이죠.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경기가 같이 상승하는 경우이거든요. 보통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경기가 같이 상승을 해버리면 석유화학 제품 판가 인상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석유화학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반등하기 시작할 때는 기존의 재고 자산이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때문에 재고 자산 평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국제 유가가 상승은 하고 있지만 경기가 뚜렷하게 좋아지고 그쵸. 있다라고는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네. 물론 1, 2분기보다는 중국 쪽은 조금 더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일단 3분기 실적이 개선되고 만약에 4분기 때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에 중국 쪽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소비가 좀 늘어난다라면 사실 석유화학 업체들은 지금이 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석유화학 업체 이야기에 이어서 또 네. 롯데케미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반도체 수요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일부 지역에서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쇼티지까지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 이 디램이 4분기에 시장의 재고 부족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대비 4분기에는 17.8%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난 5월 달부터 반등했는데 그때 이유는 DDR5 이슈 때문에 한번 반등을 그렇죠.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 때문에 한번 HBM 관련 종목을 위주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전통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번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조정장에서 오히려 낙폭을 키웠던 감이 있긴 한데 사실 본격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다라면 과거에 이제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던 소재주, 뭐 썰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수요조사에서 확인했듯이 감산 움직임을 4분기까지는 감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해요. 다만 내년 1분기부터 감산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라면 뭐 장비주뿐만 아니라 2차 그 반도체 부품 관련 종목들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재 업체들도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내년을 본다라면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처럼 많이 빠졌을 때 충분히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10월 1일 날에 미국 셧다운 이슈도 있고 지금 과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셧다운이 있을 때 상당 기간 셧다운이 장기화된 경험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셧다운이 만약에 장기화된다라면 국내 증시가 조금은 침체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을 매수하신다라면 사실 지금부터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긴 하지만 추석 연휴 끝나고 미국 셧다운 이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셧다운 이슈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앞서 오프닝 브리핑 때도 비슷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무기한으로 유예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 소식도 보면은 사실 진짜 반도체를 둘러싼 리스크가 하나둘씩 좀 걷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반도체를 볼 때는 우리가 감산을 하는 시기잖아요,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올해는 감산, 내년은 증산으로 우리가 예상을 한다는 것 좀 아직 섣부른 예상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4분기까지 감산을 하지만 지금 수요 조사에서는 내년 1분기부터는 정상 가동한다라는 움직임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상 가동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IT 기기 수요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 시장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는 이제 올해 3분기나 4분기부터 반등을 한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게 내년 상반기로 조금 딜레이된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님이 앞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은 그 안에 있던 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같은 소재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AI, 뭐 HBM 해서 반도체 장비들만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이클은 우리가 좀 소재나 부품 쪽을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소재나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과거에 이제 뭐 애프터마켓, 비포마켓 막 설명을 하면서 뭐 하나 머티리얼즈나 TCK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 제가 여러 종목들 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은 사실 본격적으로 정상 가동된다라면 매출이 가장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비 업체들보다는 그 실적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정상 가동에서 본격적으로 정상 가동이 된다라면 과거에는 소재 업체들이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동진세미캠이나 뭐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과거에 이제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서 영광을 보였던 그런 대장주들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기본충실님께서도 반도체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백인현 매니저가 얘기하기를 셧다운이 어떻게 갈무리가 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반도체 그때 봐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Y 스틸텍이 증권 신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10월에 또 한 가지 종목이 정말 든든한 종목 하나가 또 상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네. SY 스틸텍이라 써 있는데 그 SY가 앞에 그 SY가 맞죠? 네, 지금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SY가 지분을 60%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뉴스가 나온 다음에 SY가 시간의 거래에서 한 3%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데크플레이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 업종이 전반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일단 국내 데크플레이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덕신하우징이 1등이고 그리고 제일테크노스가 2등 그리고 위나이텍이 3등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은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특히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SY 스틸텍을 적극적으로 제가 공략하자라고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향후에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최근에 SY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과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데크플레이트 관련 종목들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SY 스틸텍이 상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국내 주택 시장이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짝짓기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생산 시설 확대하고 또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신규 사업이 혹시 어떤 거예요? 제가 신규 사업까지는 제가 체크를 하지
매매를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일단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점 하나랑 그리고 네. 이제 아직까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쵸.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만 연결해서 보시면 네.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SY가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연결이 지어서 주가가 잘 올라간 흐름이 있었는데 SY 스틸텍도 상장을 한다면 SY 주가도 좀 톡톡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이것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과거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한번 투자를 할 때 포인트로 한번 드렸던 게 네. 그 원자력 관련 종목 관련해서 이제 국내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해외 진출, 해외 이제 나가기 전에 미리 매수를 했다가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언론 보도에서 관련 어떤 일을 했는지 관련 보도로 쭉 뿌리잖아요. 그때 주가가 급등할 때 그때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국내 주요 인사들이 해외에 탐방을 갈 때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를 하셨다가 어느 정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 차익 실현을 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네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350원이 뚫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되면 10월 달에도 시장이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가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국제 유가가 지난 7월 1일 날에 한 70달러 선에 있다가 지금 현재 90달러를 돌파했잖아요. 90달러를 돌파하면서 미국 쪽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거라는 기대감이 우세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내년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또는 두 차례까지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겠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아시아 통화권인 위안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제로도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저치만큼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근에 달러를 많이 매도한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원달러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만약에 국제 유가가 과거에는 1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150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120이 전 최고인 줄 알았는데 네, 더 저도 올라갔군요. 150달러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만약에 150달러까지 저는 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쵸. 일단 100달러 이상 만약에 간다라면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 추가적으로 그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고 봤을 때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 사실 우리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 부분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국내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동결을 한다라면 미국과 우리 한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많이 사라지게 네, 되는 겁니다. 메리트가 많이 줄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돌파했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외국인들이 그 원달러 환율이 많이 이제 좀 치우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차익 실현들을 좀 실현했다라는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그 구간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요. 네, 일단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추석 연휴가 이렇게 길어지는 상황에서 네. 굳이 리스크를 안고 한국 그렇죠. 증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꺼려지는 상황일 겁니다. 네. 게다가 지금 뭐 한 차익을 노리는 캐리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0.1%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맞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새롭게 이제 만약에 신규로 우리 국내에 투자를 하는 업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죠. 기존에 투자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금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고 네. 새롭게 우리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추석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더더욱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좀 많이 팔았던 것 같고 추석 이후가 된다면 좀 다른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얘기 좀 더 해보자면은 지금 뭐 1,400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 연말에 달러가 이렇게 좀 같이 올라갈 때 달러는 오르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내려가고 이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단을 1,400원 정도로 잡아놔야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시기도 거기에 맞춰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기준점을 딱 원달러 환율 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네.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1,400원을 돌파한다라면 사실 조금 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진짜 1,400원까지 가면 최악의 상황이긴 한데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끝나고 환율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일단 체크해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마감 후 주요 공시들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는요, DMS에 관한 소식입니다. 468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장비 체결을 해냈습니다. 자, 일단 468억 원 규모면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68억이면 뭐 DMS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네.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DMS의 수주를 보고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종이 살아날 수 있느냐를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지표가 되나요? 당연히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면 사실 디스플레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이 섹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DMS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 6월 16일 날에 중국 업체를 통해서 174억 원 규모의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468억 원 추가적으로 했는데 올해 일단 수주 공시 낸 게 두 가지, 이거 딱 두 개입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반기 누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35.7%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는 사실 반기 누적으로 150억이 넘게 나왔던 이유는 사실 자회사인 비올,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인 비올 때문이 비올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네. 사실 자회사 실적을 빼버리고 개별 실적만 본다라면 반기 누적으로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스플레이 업종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이 일단 분기 실적으로 흑자 전환을 해야지만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섹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MS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시간 관계상 하나만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소식입니다. 이게 또 공시 번복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타법인 주식 취득 관련 결정을 이제 번복했다라는 이슈 때문인데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소한 불성실 공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본질 가치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약 52조 원이라고 맞아요. 합니다. 예.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폴란드 쪽에서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폴란드 쪽에서 국내 K 방산 업체들로부터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산 관련 종목들은 뭐 LIG 넥슨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 같은 방산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정 받았을 때는 꾸준히 매수해서 나가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시 내용까지 살펴보면서 자, 작전 매수 시크릿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추석 끝나고 우리 어떤 종목 바라봐야 될지 공개가 되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TV가 민속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주식 고민 타파 릴레이 생방송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9월 28일과
여러분의 김병진 MBN 골드 매니저, 10월 2일 신광섭 백인엽 MBN 골드 매니저, 10월 3일 박근호 조기준 MBN 골드 매니저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합니다. 커다란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성공투자기원 매일경제TV와 함께하세요. 네, 추석에도 쉬지 않는 매일경제TV입니다. 저희가 추석 특집 동안의 주식 고민 릴레이 상담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있는 백인엽 매니저는 또 10월 2일에 출연하신다고요. 10시부터 12시.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3부와 4부를 맡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이때는 뭐 종목 상담을 좀 해주시는 거죠? 네,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업황까지 같이 한번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네. 전화하셔가지고 종목 네. 상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백인엽 매니저님은 사진이 2개네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10시, 8시부터 12시인데요. 앞서는 신광선 매니저, 10시부터 12시는 백인엽 매니저와 함께 종목 상담 해볼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투모로우 스타거즈 진행해 봐야 되겠죠. 사실 투모로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10월. 네. 네, 10월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그쵸? 주 수요일 네. 전략까지 함께 세워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코멘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코멘트, 추석 전 선물 추세적인 상승은 물음표라고 주셨고요. 다음 주 코멘트, 외국인 수급 유입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주셨습니다. 또 내일장, 다음 주 장에서 주의할 점은 10월 1일 미국 셧다운 여부에 주목하자라고 주셨는데, 일단 오늘장 한 줄 정리해서 추세적인 상승은 물음표라고 주셨는데, 그 사실은 미국장에 비해서는 선방한 거 아닙니까? 미국장에 비해서는 선방한 거긴 한데 미국장이 선방했을 때 우리나라가 급락한 적이 맞아요. 많거든요. 그쵸. 그 때문에 이제 사실 오늘 추세적인 상승은 물음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추석 전에는 지수가 좀 괜찮았던 적이 많습니다. 네. 보통 이제 주식 거래는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D 플러스 E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주식을 팔아야지만 오늘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월요일까지는 주식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 화요일 사실 같은 오늘 경우에도 아침도 그랬어요. 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고 그리고 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또 약간 좀 불안한 심정을 맞아요. 가지고 이제 장을 맞이했는데 생각보다 장이 잘 마무리돼서 다행인데 사실 어떤 것 하나 해결된 게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수급만으로 이렇게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물음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외국인 수급 유입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의 메리트를 느끼고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할지 이 부분이 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여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이탈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종목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들을 이제 주말에 제가 또 무방을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관련해서 또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무료 방송을 하십니까?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방금 즉흥적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내일 아침에 무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만드신 거예요? 내일 아침 8시에 제가 무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네. 지금 정정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내일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진짜 8시요? 아침 8시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치면서 저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시장 과연 1등은 누가 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수익률 대결 이어지고 있죠. 먼저 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BN 골드 4인 매니저들이 수익률 대결을 펼쳤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했고요. 방송 다음 날 그리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에 편입이 됐습니다. 자,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 가능합니다. 매도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가 되고요.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과연 추석이 지나서 10월에는 이 자유 편입 찬스를 우리가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출연하는 백일현 매니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가 있는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3위에는 김병진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역시나 한 달 내내 SBB테크는 14%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2위 모니터랩
1.87%고요. 자, 그리고 3위에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 세토피아도 2.2%. 종목별 순위는 거의 한 달 내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날 김병진 매니저의 에코바이오가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9월 한 달간 수익률 대결 모두 한번 쫙 살펴봤는데요. 매니저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1등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1%도 안 됐어요. 수익률 방어 굉장히 잘한 겁니다. 9월달,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축하받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 부끄러우시죠? 네, 부끄럽긴 하지만 10월달엔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안에서도 뭐 종목들도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사실 SB테크가 수익률 종목별 순위에서는 1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장 추석이 끝나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이쪽 감속기 한 번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더 상승을 한다라면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때 보게 되면 감속기 관련 종목인 SPG랑 SBB테크 움직임이 가장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SPG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SPG를 기준으로 보시면서 SBB테크도 함께 투자하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로봇 관련 종목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시가총액이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물론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 성장성이 높긴 하지만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이제 국내 로봇 관련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산이 더 커질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조 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로벌 로봇 관련 로봇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사실 우리 국내 시장 치총이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이슈 소멸로 차익 실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섹터 위주로 다시 한번 매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반적으로 로봇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글로벌 로봇 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들의 시총 규모가 벌써 10조 원이 됐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면 그 이후에 이 거품들이 꺼질 수도 있는 우려, 그쵸. 어느 정도 우리는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추석 이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공개되는 종목은요, 10월 수익률 대결 포트에 편입이 됩니다. 매니저님, 어느 섹터부터 일단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애니메이션 섹터 쪽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애니메이션이요? 네, 지금 오. 사실 제가 종목 고를 때 오늘 고민을 좀 했는데 기존에 낙폭과대된 종목 중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단기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하나 뽑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에서 그럼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국내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기업인 SAMG 엔터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다음에 유튜브나 뭐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MD 매출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엔터 관련 종목으로 예를 든다라면 MD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콘서트 갈 때 뭐 응원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MD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9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티니핑의 시즌 4가 출시됐고요. 그리고 29일에는 미니 특공대 시즌 6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일단 티니핑 같은 경우에는 여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미니 특공대는 남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향후에 이쪽에서 캐릭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연말 앞두고 크리스마스나 중국 쪽에서는 광군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10월 달에는 메탈 카드보 시즌 1이 새롭게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티니핑 시즌 3가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매 달마다 모멘텀이 있습니다. 게다가 11월 달에는 중국 강군제 그리고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4분기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 조정장에서 꽤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향후 모멘텀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 저점 매수에 나선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점 매수에 나선다라면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매수가는 23,000원 잡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6,000원 잡고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AMG 엔터. 가볍게 뭐 쌈지 엔터라고도 부르는데 SAMG가 맞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개인 취향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코드명 또 41953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에 티니핑 시즌3 중국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1, 2는 인기가 많았나요? 네, 꽤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주요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또 어. 중국 쪽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 SAMG가 과거 이제 주가가 반등했을 때는 중국 쪽 모멘텀이 좀 부각된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 쪽은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국내보다는 중국 쪽에 거는 기대감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중국도 같아요. 저출산 많지 않나요? 저출산이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 쪽 시장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지금 국내 시장을 접근할 때 국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섹터를 접근할 때 뚜렷하게 모멘텀이 있는 주도 섹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대신 주도 섹터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성장주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때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반등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반도체 섹터 가지신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주 관점 외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SAMG 같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예를 들면 이제 뭐 10월달, 11월달 그리고 12월달 크리스마스까지 계속해서 매달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라면 네. 물려도 모멘텀이 부각될 때마다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SAMG만큼 괜찮은 기업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잖아요. 네. 오늘 들었던 소식을 보니까 중국의 한알령 이후로 처음으로 한 10년 가까이 만에 중국 거리에 배우 이정재 씨의 광고가 걸렸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이제 네.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걸 보면은 정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여기도 이제 중국의 한알령과도 엮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SAMG 엔터입니다. 매수가는 일단 23,000원이고요.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2만 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중국과의 관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갑자기 오늘 급조해서 무료 방송을 만들어낸 백인현 매니저님, 좀 더 자세하게 무료 방송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꺼려지실 겁니다. 네. 방금 중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중국 관광객이 아마 9월 말 중국 국경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맞아요. 많이 유입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쵸. 일단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탑픽 종목을 한번 찾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소개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 종목에서도 내년에 제가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알짜 종목 제가 하나 오늘 퇴근해서 제가 반도체 종목 하나 알짜 종목 하나 뽑아가지고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주도 섹터 향후에 시장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 급조됐지만 제가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쵸.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내일 또 명절이고 하니까 이제 명절 음식 만들거나 아니면 네. 내일이 또 이제 귀성길이잖아요. 그쵸. 그럴 때 딱 이어폰 꽂고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저 무조건 내일 들으시기 전부집에서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 참여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백인현 매니저 이렇게 무료 방송 안내까지 좀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덕분에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 방송도 잘 하시고요. 네, 이렇게 백인현 매니저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